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내는 평범한 나날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제 7월이 다가오며 제법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면 타는 듯한 무더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제게는 이런 무더위가 싫지 않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어릴 적 저는 꽤 낙천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싫다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심어준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할게요. 이끌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자라고 보니 저는 어느덧 예스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늘 예스를 외치는 저의 성격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에도 저의 그 성격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분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그 아이는 늘 미간에 주름을 짓고 있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서 처음 같은 반이 되어 우유당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에서 저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이미정, 선우성, 이번 주 우유당번을 알리는 칠판에 적힌 그 아이의 낯선 이름을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두가 좋아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 성격을 저 스스로가 좋아하지는 못했었어요. 모두에게 괜찮다라고 했던 것은 거절하지 못하는 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일단 웃어 보이고 괜찮아요 라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 칭찬에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성격이 제 굉장한 특기가 된 듯 스스로가 뿌듯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어지던 제 장기자랑 아닌 장기자랑은 제 성격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급기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다는 알 수 없는 긍정의 힘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제 성격은 스스로 피곤할 때는 무조건 있었어요. 계속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제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죠. 이미정이란 아이와 처음 만나 우유당번을 하는 날, 그날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녕, 우리 처음 말해보자, 라고 건네자, 그 아이는 단숨에 쌩하게 달리듯이 계단을 내려가 버렸어요. 민망함에 우유박스를 든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하필 그게 우리 학교였던 것이죠. 불량한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곧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우유 상자를 들고 있는 작은 아이가 끔찍하고 놀랐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나도 갑자기 놀라버렸어요. 아무나 인사를 건네는 것이 불량한 그 녀석이라는 소문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녕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야, 너 나 지금 놀리는 거야? 우유를 나르고 있다고 엿먹인다는 거야? 역시나 예상대로 그 불량한 녀석은 마침 잘 만났다는 듯이 나를 보며 누나를 부르면서 곧 한 대를 칠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남자의 등 뒤로 보이는 작은 키의 아이에게 눈빛을 쏘아 보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눈빛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 아이가 우유 상자를 머리에 치고 도망쳐서 복도를 헤쳐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갑자기 제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할지도 모를 그 아이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계속 돌리지만 그냥 상대방에게 한 대를 맞을 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분노에 차서 씩씩대던 그 아이가 제 목 근육을 잡아서 공중으로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퍽 소리가 들려와서 놀란 채로 눈을 떴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수정하여 문법 오류를 수정한 예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녀석의 머리 위로 우유가 흘러내리는 것은 없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그 녀석의 머리 뒤에 있는 인형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인형은 미간에 주름이 가득하고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갑자기 머리카락에 우유를 쏟은 그 녀석은 화를 참지 못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욕을 퍼부으면서 날뛰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미정이의 뒤에서 섰습니다. 너 때문에 나 혼자 들고 왔잖아. 뭐하노? 여기서부터 내가 들어가. 어쩌다 보니 미정이 뒤에 숨어버려. 그 모습이 묘하게 된 것 같았는데 미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이끌어 교실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했어요. 해주었어요. 곧바로 공중 발차기라도 날릴 것 같던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정이의 한 방에 기세가 꺾이기라도 한 건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녀석에게 멱살을 잡혀 허공에 두 발을 달랑거리고 있었던 제 모습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저를 향한 호기심이 넘치던 다른 아이들 말고 미정이만이 제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오직 미정이만 바라봤습니다. 처음 떨리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미정 그 아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저는 우유당번을 가는 길마다 미정이의 시선을 끌어안을 다해 안간힘을 쓰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떨어보기도 했고 괜히 감기에 걸린 척해서 기침도 해봤어요. 별짓을 다 해봤지만 미정이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로 앞만 보며 걸어가더군요. 말없이 우유 박스를 가지러 내려갔다가 또 말없이 우유 박스를 가지고 올라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쉬는 시간에 흔히 가는 매점조차도 한 번도 가지 않은 아이였죠. 마지막 우유 당번을 하는 날, 등굣길에서 매점에 가서 사온 과자 하나를 미정이에게 내밀었어요. 그러나 걷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건네준 과자를 확인한 미정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런 것을 먹지 않아. 튀긴 밀가루 반죽을 먹는 것은 몸에 좋을 게 없고 나쁜 것만 먹는데 왜 굳이 먹어야 하는 거지? 그것을 듣고 나는 대단한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발을 탁탁 디동거리는데 미정이는 자신의 할 말이 끝났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어요. 결국 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여 그래서 미정이를 복도 한가운데로 불러 세웠어요. 미정아, 너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 걸어도 무관심하고 먹을 때도 무심하고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은데. 이해 못해 어리석지만 무엇이든 지적해야 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무시당하면 그대로 무시당하지만 부당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넘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러움에 대항하는 제 앞에 미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양팔로 팔짱을 끼고 미간에 주름을 짓고 미정이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침이 아래로 풀어집니다. 긴장한 상태로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실로 나를 압도하는 그 표정과 말투 몰랐어요. 친하게 지내던 것 같은데 그럼 쌩하니 앞장서는 미정이를 따라가며 저는 기분이 어렵습니다. 귓바퀴만 자꾸 매만졌습니다. 방금 전 보았던 미정이의 얼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한마디 말에 심장이 생뚱맞게도 쉴 새 없이 두근거렸기 때문입니다. 17년 무더운 여름의 초입, 뒤늦은 봄꽃들이 학교 운동장에 가득 피었고 그렇게 제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이인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1등 학생이란 이유로 반장 후보에 오르기라도 하면 특유의 그 무서운 표정으로 반 아이들을 제압해 당당히 후보에서 내려오던 귀찮고 성가신 일이라면 딱 질색하던 아이. 친구들에게 미정이를 좋아한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는 다들 기겁했습니다. 그렇게 뱉는 말이 그랬다. 소우성, 제발 정신 차려. 무섭고 성질 급한 녀석. 어찌하여 더러운 애를 좋아하니? 그러다가 모두 몇 분 뒤에는 고개를 주울 테지만 걔는 그래도 예쁘긴 한 것 같아. 솔직히 나도 걔의 성격을 알기 전에는 거부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응원해 주었어. 하지만 나는 미정이가 예쁘기 때문에 좋았던 게 아니었어. 예쁘기는 했지만 좋은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예쁜 외모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미정이의 성격이었어. 싫은 걸 싫어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성격. 그 성격은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없는 동경하는 성격이었어. 닮고 싶었고 갖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지요. 제 성격과 정반대인 미정 씨는 나를 매우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늘 타인을 위해 행동하며 웃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어느 날 미정 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진짜로 좋아서 웃는 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되니? 그때 나는 미정 씨를 더 잘 보이고 싶어서인데 너를 볼 때는 진짜 좋아서 웃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 질문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고민하게 했었어요. 적당히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아침에는 쉽게 변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미정 씨가 내 곁에 있을 때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미정 씨를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있었는데 미정이는 평소와는 달리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살짝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눈앞에서 부모님과 미정이가 무엇을 얘기하며 하하호호 웃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모님께는 그냥 친구라고 소개를 했지만 저는 속으로 미정이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용기를 내어 동네 한 산책로에서 긴장하며 열대야의 땀을 흘리며 미정에게 우리 연애할래? 내가 잘해줄게라고 말했어요. 미정이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면서 픽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정이의 입술만 바라보며 잔뜩 긴장한 채 없어서 미정이의 무서운 대답에 긴장을 푼 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좋아. 근데 넌 너 자신한테나 잘해? 난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해실이 웃는 모습을 보며 미정이가 깔깔대며 웃었어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정이의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나 자신한테나 잘하라는 말 이정이는 꼭 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먼저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고마웠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제게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15세 여학생들의 사춘기에 뜨거운 바람을 타고 간지러운 첫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한다고 해봐야 부모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서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항상 미정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미정이에게 어떤 고민인지 물었더니 요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와 같은 대학에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너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어떡해? 너를 공부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은 대학에 가야지 지금처럼 붙어 있을 수 있겠지. 꼭 같은 대학에 가야 해야. 손우성 넌 나랑 떨어져서 지낼 수 있어? 미정이의 그 말에 찬물 바가지로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반짝 들었어. 대답은 당연히 노였는데 어떻게 미정이랑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단 말이야? 대학엔 관심도 없던 철딱선이 없는 나에게 미정이의 한마디가 최고의 회초리가 돼서 내 종아리를 내려쳐서 정말 웃긴데 나는 그 후로 코끼리를 흘리면서 공부해서 도저히 미정이와 떨어져 지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 할량이가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내 변화에 당황하고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대학에 이정희와 같은 학과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대학에 진학하고도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입대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도 덤덤한 표정으로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미정이의 모습에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싹 돋았습니다. 울고불고 어쩌다 보니 부모님은 미정이 사이에서 눈물을 참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미정이를 생각하며 힘든 군 생활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대까지 그렇게 기다려주었던 미정이가 한 1년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헤어지자라는 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했던 우리였습니다. 심지어 헤어지자는 그 말을 들었던 그날도 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거나 미정이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도저히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정이는 아니었던 나봅니다. 꽤나 냉랭하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미정이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말했어요. 헤어지자고. 왜 그런지 물었다. 미정이는 마침내 이별의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너랑 헤어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답답한 소리였다. 헤어지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나는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러자 미정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냥 헤어지자고 그 말을 하는 미정이를 울면서 붙잡을 수 없었다. 미정이가 떠난 골목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을 향해 서 있었다. 구불구불한 말들을 내뱉으며 그렇게 첫 이별을 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을 떠나보내기엔 너무 짧고 갑작스러운 작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잘 웃지 못했어요. 긍정적이라 칭찬받던 성격은 더 이상 제 성격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제 성격이 변했다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비로소 제가 원하고 동경했던 성격을 갖게 된 기분이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미정이가 쟤를 버리고 갔기에 미친 듯이 믿기도 했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말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들이 모두 잊혀질 즈음에 미정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나이 30 부모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하시던 식당을 접고 바닷가에 아주 작은 펜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말에 일손을 도우러 그 펜션에 갔을 때 펜션에 머무는 두 분의 손님을 맞이하러 나간 대문 앞에 30살이 된 낯설고도 익숙한 모습의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동안 미정이의 옆에서 계신 미정이의 할머니께서 먼저 알아보시는 채를 해오셨습니다. 너, 우성이 아니냐?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이요. 사고로 먼저 가셨고 혼자 남은 미정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미정이 할머니셨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신 그 따뜻한 목소리에 울컥하며 눈물이 치밀었지만 애써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30 즈음이 되니까 이 정도 눈물을 참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제법으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잘 참았다고 다시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불쑥 미정이가 한마디를 건넸어요. 그 한마디는 안녕, 손우성이었는데 이 뜻밖의 인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했어요. 미정이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은 밥 한 끼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지 못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이토록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에 재회라니 저도 모르게 두 눈 가득 원망을 담아 미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싱긋하고 미정이가 웃으며 보이더군요. 아,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전 고장난 기계처럼 문을 열고 두 사람을 펜션으로 안내했어요. 대문을 열면 작은 텃밭이 있고 그 안으로 작은 별채와 안채가 있습니다. 안채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고 별채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미정이와 함께 같은 담장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에 빠지던 찰나 부모님께서 미정이를 만났어요. 미정이는 제목이 아니라 정식이에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미대를 사는 우성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신기해요. 미정이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우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괴롭고 서러운 마음이 교차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갔어요. 곧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힘겹게 걸음을 옮겨 평상에 상을 차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괴롭히던 사소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나와는 다르게 평화롭게 보이는 미정이의 모습이 나를 괴롭혔을 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미정이에겐 단지 그 정도의 감정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윽고 방에서 나온 두 사람이 평상 위에 앉았어요. 먼저 평상에 오는 할머니의 신발을 정리한 후에야 미정이가 평상에 앉았어요. 미정이의 얼굴이 전보다 더 얇고 서글퍼 보이는 것은 오직 내 기분 탓이겠죠. 미정이를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남은 찬들을 올려주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를 떠날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불쑥 제 팔목을 잡으셨어요. 바바지기신데 같이 들어가자며 할머니가 말씀하셔서 제가 아직 대답할 틈도 없이 미정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 의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그 얼굴을 보면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할머니께 꾸벅 인사를 드리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와 한적한 해변가에 아무렇게나 엉덩이를 깔고 앉았어요. 수평선 너머 저물어가는 태양이 비추는 바닷물이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것들을 윤슬이라고 불러 부모님께서 펜션을 지으시고 이 동네에서 몇 년을 보내왔던 풍경이었는데 갑자기 수년 전 미정이와 같은 바다가 필름처럼 떠올랐습니다. 해와 함께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미정이는 그렇게부터 시작해 당신. 말했어요. 나는 나중에 너와 아이를 낳으면 윤슬이라는 이름을 짓을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
무방비한 상태일 때 들어온 미정이의 말은 울렁거리는 파도만큼이나 내 심장을 울렁거리게 했었습니다. 나와 결혼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입술이 잔뜩 튀어나오고 당연한 걸 왜 묻느냐고 했던 미정이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술은 좀 억지스러워. 2명 나와서 1명은 윤희, 1명은 3 이렇게 짓는 건 어때? 외자로 잊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분명히 잊고 살았는데 왜 그런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지 괴로웠습니다. 미정이와의 지난 추억에 잠기며 있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센치해진 모습을 알아주었는지 뱃속에서 밥을 달라며 요동을 쳤다. 한숨을 내쉬고 대문을 열어보니 이미 식사를 끝마친 2 사람이 들어갔다. 나는 뒷정리를 하며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았으면 일찍부터 텃밭에 나가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괜히 일찍 피우지 않았다. 미정이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늦게까지 눈을 감았다. 소란 소식이 들려와 억지로 눈을 감은 채 어머니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야, 미정이 갔어. 그만 고생 떨고 나와. 부모님은 아직도 저희와 헤어진 적에 대해 제 잘못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란 것은 자신을 탓하면 할수록 슬픔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못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탓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덕스러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이별에는 적당한 원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렇게 시련을 점차 잊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는 제 앞에 갑자기 이미정이 다시 등장했다니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텃밭에 물을 주지 못한 대신 부모님 대신 펜션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불을 세탁하고 바닥을 청소하며 쓰레기통을 비우는 도중 쓰레기통에서 약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불투명하고 네모난 그 봉지는 분명 약봉투였고 미정이라고 인쇄된 그 이름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참아버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그 약봉투는 돌아간 일상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그녀를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제 직업은 평범한 것이다. 회사원이었을 때 모니터 앞 책상 위 일을 하면서도 옆에 앉은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복지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지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 하나였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제가 먼저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원하는 날짜 언제든지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라면 100번의 야근도 할 수 있고 갑자기 낮은 임금을 준다 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 회사를 고르다 보니 결국은 그런 복지를 가진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회사에 속하게 되었더군요. 그래서 입사를 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했으며 부모님 생각에 2 주먹 꽉 쥔 채 부딪히다 보니 결국에는 그 회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골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보러 한 달에 3번은 꼬박꼬박 찾아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정이를 다시 마주하게 되고 이미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더 부모님을 찾아보러 갔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변하지 못했었어요. 무엇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니 미정이 때문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미정이 때문이며 확실했어요. 그날 이후에는 미정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이에게 그때 그냥 안녕이라도 제대로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정이라면 그날 제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나 돌아갈 때 마중을 나오지 않은 것에 서운해하지 않을 걸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고 후회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편의점 앞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데 거짓말처럼 눈앞에 미정이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있던 건지 슬리퍼 차림으로 씻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저를 발견하자 후다닥 얼굴을 가리는 미정이를 그래도 아직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남은 맥주를 몽땅 털어 목구멍에 넘겨 미정이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제 눈치를 보며 주워 담은 미정이가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지갑을 꺼내 제 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그제야 얼굴을 가렸던 손을 치워 뭘 하는 거냐고 미정이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정이 눈 앞머리에 붙은 것을 확인하며 올려다봤습니다. 눈곱을 가리켰어요. 아들짝 놀란 미정이가 서둘러 눈곱을 떼는 사이에 저는 결제를 했다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뒤를 따라 나온 미정이가 그냥 지나치려다 참지 못하고 결국 제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버렸고 그러고는 다시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편의점 계산 한 번 못 해주냐고. 미정이의 말투를 빌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하자 미정이가 당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치기가 올랐던 것 같아요. 무방비한 상태인 제게 헤어지자는 말을 마음대로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미정처럼 나도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들을 무방비 상태인 미정에게 마음대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디서 아파? 아니, 그때 펜션 청소하는데 약봉투 나오길래 그냥 감기였어. 사실 그 질문은 다음 말을 하기 위한 인사치레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성질을 부릴 줄 알았던 미정이가 어울리지 않게 고분고분 대답을 하자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따지듯 물었어요. 너 나 잊었어? 그랬더니 놀라는 기색도 없이 밑장을 올리며 그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면서 화가 났어요. 진짜 다 잊었다고 말했는데 남은 것 하나도 없이 하고 싶었죠. 그러자 미정이는 망설임 없이 다 잊었을 텐데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벌써 몇 년 전이었는데 너도 이미 나를 잊어버렸잖아 라고 말했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가슴이 아픈데 미정이의 말에 참아야 했어요. 너무 아파서 대답하지 못했었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잊은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잠시 미루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미정이가 꺼내볼 때 언제든 추억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픈 사랑이었고 여전히 저는 원했어요. 다시 사랑하고 싶은 욕구는 아니었어요. 단지 미정이가 나를 잊은 것처럼 나도 미정이를 잊고 싶었어요. 둘 다 서로를 사랑했다면 둘 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잊을 수 있도록 공평한 시간을 주는 것이 올바른 이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짧았고 아직도 제 마음이 완전히 이별하지 못한 채 시간이 멈춰버려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미정이의 언어로 말해보면 야, 나도 널 잊을 시간을 좀 주라. 나랑 밥을 3번이나 5번이나 먹자. 다른 거 하자고 말하지 않을게. 커피도 괜찮아. 딱 반만 5번 먹자. 그러면 정말 그대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정이는 제 말에 화를 내지도 표정을 짓지도 않고 순순히 그렇다고 대답했어. 내 얘기에 미정이가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오히려 나는 당황했어. 그때 미정이는 그냥 화를 내야 했을 거야? 그 사건 이후 첫 식사 날, 미정이는 청바지에 노란색 카라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 모습이 마치 대학생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 기분이 이상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날 30살이 된 미정이를 앞에 두고 20살의 미정이를 떠올리느라 바빴습니다. 미정이는 무슨 생각을 하며 나를 만났을까? 정말 밥만 먹고 집으로 돌려보내며 혼자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의 날, 그날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서 딴 생각에 잠긴 미정이를 바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생각에 잠긴 미정이를 보고 있으니 내가 지금 마음에 없는 사람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냥 밥만 먹는 건데 뭐가 좀 어때 하고 이기적인 마음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를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밥만 먹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없었습니다. 미정이를 보내고 나면 이젠 미정이를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3번밖에 남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다른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 순간적으로 미정이의 이마가 찌푸려졌다가 풀리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정인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화를 내려다가 참는 것이라는 것을요. 고개를 끄덕이는 미정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저는 그렇게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미정이를 잊을 수 없겠다고 말합니다. 잊어보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만남인데 다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줄 알지만 이정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먼저 들어가려는 미정이를 붙잡아 세우고 말했습니다. 오, 잠시만. 넌 거기 있어서 내가 가는 걸 봐. 내 뒷모습을 보라고. 돌아가는 제 뒷모습을 보면서 미정이가 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길 바랐다. 아름답게 쓰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아래는 문단을 고쳐 쓴 것입니다. 그것은 못난 욕심이었습니다. 비정한 어조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제 등을 돌려 세우고 잘 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애써 힘찬 발걸음으로 씩씩하게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3번째 식사가 4번째 날도 저는 미정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이 저희 뒷모습을 지켜보게 했지요. 그런데 4번째 식사의 날, 한 번의 만남을 남겨두고 골목을 빠져나오다 이정이나 할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할머니께서는 왜 제가 거기서 오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미정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생각에 짧게 고민했고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겁지 않게 대답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미정이를 잊지 못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하려 했어요. 밥 5번만 더 먹자고 조르던 중 미정이가 흔쾌히 알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할머니, 이번에도 미정이한테 졌어요. 맨날 그렇고 그때도 그랬으며 지금도 마치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할머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그만 자리에 주저앉으시면서 울고 계시지 않으실 줄 알았나 봐요. 나도 모르게 당황해 마지막으로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찰나에 한참을 울다가 해 올머니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셨습니다. 그 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정이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어했어. 너와의 일로 그렇게 된 것도 다 나 때문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이유로 미정이가 나를 떠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미정은 삼촌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학비를 받으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삼촌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모두 잃고 사라지자 그 빚을 갚기 위해 이정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휴학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미정인의 가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입학한 후에는 미정이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미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그런 측면을 이렇게도 몰랐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미정이를 그저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에 나온 할머니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나서 더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미정이가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린 후도 한참 동안 골목을 떠나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가 암이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고 내가 미정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식사를 다음 날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정이가 걸렸다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했습니다. 곧 시험이라도 치러야 하는 사람처럼 외웠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만난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너를 못 잊겠어.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우리 펜션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편의점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적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잊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잖아. 내게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해줬을까? 그때 너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미안해, 미정아. 내가 너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솔직히 나눴다면 함께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고 부족했어. 그랬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어. 어깨도 더 넓어졌고, 너에게 기대도 될 수 있게. 힘들면 힘들다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가자고 하라. 미정이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는 시선을 따라 나의 마음도 인정사정 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이는 머리를 숙이고요. 동그란 눈물방울들이 식탁 위에 뚝뚝 흘렀어요. 너는 뒷모습까지도 다정함이 있는 거 알아? 넌 내게 믿지 않다고. 난 널 버렸는데 그렇게 버린 널 왜 계속 다정하게 여기는 거야? 믿을 수 없다. 미정이가 나를 세우고 화난 듯 쏘아붙이는 그 표정에는 누구보다 다정함과 상냥함이 가득하다는 걸 제 눈에 보여. 미정이가 하는 어떤 쓴소리도 나에게 달콤한 복숭아처럼 느껴져. 나와 미정이는 6년 만에 그렇게 이별한 후에 다시 눈물 속에서 재회했어. 그동안 모르는 세월을 함께 보냈지요. 살아왔지만 많은 것이 놀랍게도 그대로였어요. 부모님과 할머니께서도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이정희는 삼촌이 밉지 않느냐는 내 질문에 그래도 삼촌 덕을 영 안 보고 살았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덕을 받느냐고 물으니 너랑 나 처음 우유 당번했을 때 내가 어떤 양아치 자식 머리에 우유를 명중했잖아. 사실 걔 되게 무서운 앤데 나도 속으로 엄청 긴장했었거든. 근데 걔가 왜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아? 걔 우리 삼촌 중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때였거든. 날 몇 번 봤었는데 라고 삼촌이 말했다. 학교에서 제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해 주세요. 하지만 그가 괴롭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삼촌, 당신은 확실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미정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하고 놀란 미정이의 눈빛을 보며 덩달아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이가 한 말은 매우 의외로 웃음이 났어요. 왜 갑자기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한 거야? 소름 끼치는데 내가 닮아간다는 말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다시 만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의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아프고 있는 미정이에게 제가 병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네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흔한 보좌에 쌓인 걸 할 수 없는 애매한 존재인 나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조금 갑작스럽겠지만 미정이를 설득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겠다고도 했어요. 두려움과 맞서 싸울 그녀의 곁에 당당한 보호자로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있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이는 물론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혼인신고야? 그냥 나다나면 그때 정식으로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면 되잖아. 아픈 걸로 너 발목 잡아두고 싶지? 거절은 칼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싫다고 말해주는 것은 그녀가 제게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저는 미정이를 설득하기 위해 며칠을 따라다니며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을 읊어댔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좋은 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럴싸하게 포장해 미정이를 설득해야 했어요. 결국 설득에 성공하고 수술을 마치고 나온 미정이가 정신이 들었을 때 말했습니다. 우성아,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무서웠는데 내가 해준 말들이 엄청 큰 힘이 됐어. 나도 모르게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 무엇보다 난 매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렇게 될 것들만 걱정하는데 넌 얻을 것에 대해서 생생 생각하더라. 항상 그게 나한테 참 힘이 됐어. 우성아, 나 빨리 나을게. 얼른 나아서 나도 너처럼 긍정적으로 살아볼게. 고마워. 기다려줘서
내 손 잡아줘서. 미정이의 그 말에 경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완치라고 봐도 된다는 긍정적인 한마디에 집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축제가 열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미정이가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야외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은은한 햇살 아래 아름답게 빛나던 미정이는 이름이 어떤 파도보다도 빛났습니다. 매일 암과 싸우며 눈물을 흘리고 며칠 동안 머리를 감지 못하고 화를 낼 때에도 미정이는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미정이가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시작된 소중한 인연이 우리 둘을 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정이를 선택한 나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를 사랑하게 해준 채로 마음 저에게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천천히 우리만의 방식으로 꿈꾸던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힘든 일 사이에서 용기를 내어 제 손을 잡아준 미정이에게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